이번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홀로 표결에 이제 참여하셨는데 왜들 싸워야 되죠? 유승민 지키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 찍지도 않았고 일반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조금 못한 의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권자가 뽑습니다. 정두원 의원 같은 정도의 얘기를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 하는 건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서울 서대문 의리 지역구죠.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겨레 신문사 자주 오시나요?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왔어요. 주주인데 주주 대접을 잘 안 해주시네요. 저희가 좀 잘 모셔야 되는데 돈을 잘 벌어서 주주님한테 배당도 좀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요. 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거든요. 국회법 제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정두원 의원만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나홀로 표결에 이제 참여하셨는데 이게 좀 당론과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론도 위헌적인 당론이면 그건 예. 따를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이제 거부권이 위헌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처리하는데 위헌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면 제의하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에. 예. 예. 근데 이제 제의를 못하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정 의원님은 거기서 이제 반대 표결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생각이 같지만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어떤 이유 밝힌 이유 배신자 찍어내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애시당초 국회법 개정안이 저는 위헌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위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봐요. 권리죠. 예,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할 때 사실은 국회에 대해서 이제 좀 유감이다, 미안하다. 내가 이걸 거부권 행사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잘 뭐 처리해주기 바란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뭐 원내대표가 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일이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핵심을 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여권이 이게 지금 갈림길이다. 꼴통 보수로 가느냐, 개혁적 보수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어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TK 패권주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지키기다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제가 뭐 유승민 개인을 지키자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 사람 찍지도 않았고. 원내대표 때?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쨌든 상징성이 있거든요. 한나라당의 새누리당 이 개혁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 대표연설에서도 이제 그래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쫓겨나듯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당은 뭔가 좀 개혁적으로 가나 했더니 아닌가 보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뭐 복잡한 뒤에 배경들이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 배경에는 또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뭐 이런 게 다 깔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제 공천권을 특정인이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영남 의원들은 그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차라리 우리 공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오픈 프라이머리 하니까 지역에서 막 힘들어져요. 경선을 해야 되니까요. 막 지역에서 막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역이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 좀 편하게 정치를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아, 차라리 우리 공천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또 여러 가지 이제 쟁점 중에서요. 네.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하면 좀 예, 복잡하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제일 궁금한 게 대통령이 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나가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건 이제 어떤 노선 싸움 이전에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론 도는 걸 보면 의원들이 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뒤에서 하지 네. 내놓고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이제 생겼는데 무서운가요? 저는 그게 예?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군정 종식은 됐지만 왕정 종식은 분명히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왕정 정식.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87 체제로 이제 군정 종식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향적으로 민주화가 됐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그렇고 보면은 아직도 왕조 시대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게 통치를 하죠. 근데 그걸 또 국회의원들도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또 국민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뭐 좀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하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국민 자체도 이제 이 왕조 시대의 신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게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사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그 그렇죠. 대통령도 아직 자신을 왕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착시현상을 지니고 있다. 아니, 전직 대통령들은 꼭 그렇지도 않았던 아니에요.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심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예.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권력의 사유화라고 이제 처음 그런 용어를 썼는데 뭐 일반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은 공공재거든요. 왜 공공재냐면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게 그렇죠.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직접 행사를 못하니 이제 선출을 해서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위임받은 권력은 내가 위임받았다가 아니라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권력을 공공재로 보는 게 아니라 사유물로 보는 거죠. 역대 대통령이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다 그랬어요. 정도 차이는 있어요. 아무튼 물론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좋은데요. 이제 그건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처럼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정치를 하는 당사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반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조금 못한 의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누가 누구 탓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잖아요. 뽑았으니까. 예. 네. 그리고 저 또 언론이 또 그걸 항상 감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수준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탓할 좋습니다. 상황은 그럼 아니라고. 당내에서 네. 수도권하고 영남 지역하고 의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국민이 엄밀히 뽑지 말하면 공천권자가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하고 아까 지적하신 괴리가 이제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에 기반한 양당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면 공천만 받으면 이제 100% 당선되고 또 그렇다고 또 수도권 안 그러냐? 수도권도 중부권도 공천 받으면 80%를 표가 그렇죠. 그냥 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 때 어디 외국 가서 놀다 와도 8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는다기보다는 공천권자가 뽑으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하고 상당히 괴리가 막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꿔야지 그 개인을 막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다 똑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고 또 중도 선거구로 바꿔서 이 양당 구도를 깨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요.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대통령과 여당 의원이 싸우면은 결국 어떻게 여당이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건 논리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좀 새누리당 안에서 전면에 흐르는 기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왜 정두원 의원 같은 정도의 얘기를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 하는 건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혼자 뭐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공천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자유롭죠? 왜냐하면 저는 4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공천 경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일 지역이 우리 새누리당한테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고 제가 예. 처음 국회의원을 이제 3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공천 신청을 안 해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공천 경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공천권자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언론의 자유가 제가 있으신 만약에 거고. 지역구가 여기가 아니고 네. 뭐 다른 지역구라고 그러면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게 저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대놓고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당이 건강하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소장파들이 있고 뭐 할 소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입 바른 소리도 하고 그랬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못할 텐데 당이 좀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대통령하고
당하고 국회하고 싸운다. 뭐 대통령한테 뭐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예. 얘기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성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 이 여당 원내대표한테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한테 나가라 말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게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대통령이 나가라 말아 하는 게 잘못됐다며요. 그럼 그 잘못된 것만 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놔두고 그렇죠. 이거를 맞추니 안 맞추니 그러니까 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순서대로 이게 일을 봐야 되고 해결하려고 들지 예, 않나 그렇죠. 이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예, 그 부분을 고치면 그리고 또 되는데.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나가라 한 적도 없어요. 괜히 그렇게 해석해서들 이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들 싸워야 되죠? 저는 대통령이 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안 한 거고 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랬다. 그렇죠. 그럼 그게 정정할 일이지 왜 여기서 이래야 되냐 이거죠. 네, 예전에는 한나라당 시절에는 소장파들이 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수도권 중심 의원들 중심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재선 의원들이 한 20명 서명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미약하고, 그런데 소장파들, 그 많던 소장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공천권하고 관계가 됩니다. 공천권?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생사 여타를 지고 있기 때문에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었지만 저는 그 공천권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장파들 보면은 그 시절에도 공천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류 비주류 이렇게 안배도 하고 적당히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갑니다. 근데 이번 19대 국회 때는 공천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친박 위주로. 예. 그러니까 2012년 공천 때.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도 저렇게 공천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그 폐해가 다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네. 모든 게 다 일방적으로 하면 그 폐해는 본인한테 돌아오거든요. 신문사 편집국도 국장 일방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적당히 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편집국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것도 제가 공천 확정되기 전에 가서 얘기했어요. 확정된다면 얘기하면 비겁하다 그럴까봐. 이러면 19대 국회 완벽하게 거수기 국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은. 근데 그렇게 공천해버렸어요. 완전 일방적으로. 심지어는 MB 정권 때도 공천할 때 친박을 다 배려하고 친박 사람을 강창희 씨 불러다가 다 공심위에 포함시켜서 다 이제 지분도 인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지분이고 뭐고 완전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질려버린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큰 겁니까? 두려움, 무서움? 자기 생사여탈권을 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공천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오픈파렴을 하겠다는 것도 명분도 옳지만은 예.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권에 그 굴레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그 얘기죠. 영향력을 내가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정적인 계산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의 그런 속셈을 싫어하는 거죠. 뭐 이제 그 정도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주면은 영향력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양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거의 같은 겁니다. 네. 패권 경쟁 이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다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감정적으로도 좀 싫어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감정적으로 싫어할 수 생각이 있죠, 드는데요. 누구든지. 뭐 그렇지만 국정 운영을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되죠. 네. 지난번 6월 25일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대통령 화난 표정을 지금 봐도 사실 약간 무서워요.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 상대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저렇게 원색적으로 화를 내도 되나.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지금 이게 시대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또 네. 국민들이 봐줘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금 거의 쫓아내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정말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참 우리 당을 참 우습게 볼 겁니다. 무슨 저런 당이 다 있나 참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서 저도 국회의원 다시 하고 싶은데 예. 일단 그러면 우리 당이 무슨 꼴이가 됐나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그러시네요.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이후에 결국 청와대의 어떤 칼날이 김무성 대표에게 향할 거다.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말씀하신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그 김무성 대표가 왜 그런데 그 중심을 잡고 당의 중심을 잡기보다 청와대 쪽과 일종의 굴종이죠 하는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두 가지 측면 봐야 되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 일종의 이제 레임덕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권력이 누수되면 사실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정권 때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지니까 힘을 자꾸 쓰는데 힘이 빠진데 힘이 쓴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는데 계속 그걸 반복해요. 실패하는 걸 보고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국민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부정한 게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지지가 올 거라고 봅니다. 힘을 쓰지 말고. 근데 그 방식을 안 하고 다 힘쓰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도 벌어진 건데, 그렇다면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난 저기서 만약에 저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봐요. 그러면 아마 지금 김무성 대표처럼 안 할 거예요. 아마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졌을 겁니다. 그렇죠? 강하게 청와대와 예. 세월 쓸 거다. 김무성 그런 대표는 얘기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제가 봐도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 당을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데 거기서 속절없이 막 흔들리면 우리 전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 무슨 약점 잡힌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아니 좀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장도동계에서 그래서 이겁니다. 정치를 배우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권력 의지가 약한 거죠. 대선 주자 지금 여권에서 1위 아닙니까? 권력 의지가 강하면 네. 권력을 가지려면 국민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 기반을 두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흔들리지가 않지 그게 없으면 언제 흔들려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표에 얹혀서 가려고 그러면 그건 언제 흔들려도 흔들리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표에 얹혀서 가려고 그랬습니까? 정반대죠. 그 전에 노무현 네.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정반대죠. 다 자기 기반을 작더라도 자기 기반을 딱 가지고 그걸로 넓혀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아쉬워요. 김무성 대표도 국민적인 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지를 딱 해서 그걸 키워가면서 자기가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김무성 대표는 쉬운 말로 허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근데 거예요. 저는 지금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평론가처럼 불평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당의 일원으로서 당 대표한테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아쉬움이 거예요. 있다. 이제 평론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 향후 이번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된 이후에 김무성 대표의 당내 위상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입지 이건 좀 약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 쓰신 건데 네.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위기죠. 네. 근데 그 앞으로 이걸 잘 마무리를 잘 하시면 이 또 기회가 되고. 부분도 궁금한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이제 정당이니까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텐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웃음거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그분을 그냥 추대하자. 그러니까 이 판에 누가 원내대표 나가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하면은 그분을 새누리당 명수로 의원들이 누구 그렇게 하겠어요. 뭐 이제 비서실장 통해서 뭐 사인을 주겠죠. 예전에 그 지난번에 이주영 전 장관 근데 자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여간 지금 네. 그 부분을 궁금해서 성국장께서 여쭤보는 이제 겁니다. 얘기하신 예.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년 총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 의원들은 뭐 그나마 좀 버텨내겠죠. 근데 네. 수도권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저런 당 믿고 뭘 맡겨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심이 다 등을 돌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저도 사실 참 어렵게 여기서 수도권에서 참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고 있는데 참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른바 비박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좀 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비박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네. 국회의원 이름 앞에다가 성씨 붙이는 거 정말 네. 불쾌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국장님 앞에다가 어디 성씨 붙이면서 친 누구 국장님 예. 그럼 예. 좋겠습니까? 나는 아, 너무나 좋죠. 불쾌하고요. 아, 왜 좋죠. 언제부터 예. 우리 정치가 그런 풍토가 예, 생겼는지. 정두원 의원도 예전에는 친이의 대표적인 아니,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꼽혔잖아요. 이제 주류, 비주류 뭐 그런. 좋습니다. 되는데, 그럼 예. 지금 어떤 비주류 예, 의원들이 근데 하여간은 원내대표 후보를 옹립해서 경선을 한번 아니, 시도한다. 그런 구시점도 뭐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다. 예, 예, 없는 예. 것 같고. 사실 질이 멸렬이죠. 네,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네. 유승민 파동 이후에 이른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생각이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는 정책 어젠다로 싸워야지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렇죠. 박수갈채를 받고 관심을 끄는 거지. 이런 권력 갈등하면 정말 식물을 이제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저는 이 국면에서 정책 어젠다를 던져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잖아요, 실은. 민생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친서민 정책 어젠다를 딱 던져가지고 관심도 갖고 또 실제로 그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 성장이 다 정체돼 있었고 정말 서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은 이제 비용을 줄여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교육비 쓸데없는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교육을 제대로 해서 이걸 줄여주고 의료비도 줄여주고 주거비도 줄여주고 또 여가비도 줄여주고 하는 정책들을 이제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는 지금 그 할 일이죠. 우리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연설에서 무슨 정세 없는 복진 허구 등등 해서 일종의 이제 신보수 노선을 천명을 했는데 천명을 했죠. 예, 천명을 했는데 이번 계기를 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새누리당에서 뜻 있는 분들이 어떤 의견 그룹, 정책 그룹 형태로 같이 의견을 모으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의견만 모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 예. 지금도 뭐 경제민주화 모임 매주 모여서 뭐 공부하더라고요. 아니, 공부만 하면 뭐하니까. 기치를 내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기치 갖고는 안 돼요. 기치는 이미 내걸은 거는 마찬가지고. 정책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법안을 내는 그래서 거죠. 제가 네.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을 예, 냈거든요. 지금 계류 중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야말로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네. 중소상공인들 소득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비용 중에 제일 큰 게 예, 신용카드 수수료거든요. 근데 그렇죠. 수수료가 사실 엄청나게 부당한 겁니다. 네. 원래 당연히 내야 될 걸로 알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걸 내거든요. 저도 그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으면 잘 되기를. 근데 언론 보도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뭐 광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술도 많고 얼마나 열렬해. 지금 저만 혼자서 좀 괜히 굉장히 뭐 그 동네에서는 지금 영웅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우리 당에서 내세워서 다른 의원들 협조를 좀 잘 받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서 잘 내가 안 될까요? 협조를 이제 삼각구도로 하는데 왜냐면 외식업중앙에서 이제 직접 찾아갑니다, 의원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선거 앞두고 이거 이거 반대하면 해달라. 우리 예.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예, 해서 그렇죠. 의원들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거의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에서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그런 거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 큰 지지를 받고 또 그게 큰 힘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버텨내야죠. 네. 정당이라는 게 이제 정책과 의견과 이런 노선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 보면은 이른바 꼴통 보수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하고 하나는 개혁적 보수라고 노선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정책에서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언젠가부터는 절대 분열하면 이제 필패다 이런 나름대로 공감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정당 형태라든가 어떤 정계의 그 지형의 개편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사실 양당의 한계가 이제 막 거의 이제 드러난 겁니다. 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민주당만 뭐 분열을 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새누리당은 그게 보이지 않았지 안에서 다 내연되고 있었던 걸가 드러난 이번에 거죠.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정 혼선의 진원지는 혼란의 진원지는 야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저렇게 분열해가지고 막 지리멸렬하니까 여당도 뭐 속된 말로 헬렐레 해요. 긴장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당이 약하니까 정부도 약해지고 나라 전체가 허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예. 세야지 예. 여당도 세지고 정부도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번 성완종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완승을 하잖아요. 이겨버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긴장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으로서 보는 우리 야당의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뭐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마저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당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게 다 드러나서 이제 누가 누구를 탓할 이제 형편이 못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구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이제 결국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 패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뭐 정권 꼭 안 잡아도 선거에서 안 이겨도 우리는 당권만 쥐고 있으면 되겠다. 네. 뭐 이런 게 친노 패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당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선거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간 뭐 이제 친박, 뭐 공천만 영남 받으면 TK 된다. 패권만 쥐고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형국이거든요. 사실 이게 없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이 보고 예. 이럴 때 이제 염증을 뭐 사실 그동안 느꼈지만 정말 이제 염증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럴 때 새로운 예, 운동들이 아무튼. 나타나면 거기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네, 그 부분인데요. 네. 그 새로운 흐름을 정도원 의원께서 좀 앞장서서 만들어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이제 주제가 못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같은 분이 열렬한 이제 그 지지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등장을 했는데 그분 이 그냥 양반이 들어가 그냥 버렸잖아요, 이제 야당으로. 정치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지지자들 다 실망시키고 본인도 사실 뭐 망한 건데 그 국민들의 열망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커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다시 안철수의 그래서 출연을 제2의 기다릴 수는 안철수가 없고요. 뭐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세력이 이제 네.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개개인의 어떤 카리스마가 지금 없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과거에 여야의 좀 소장파 의원들하고 좀 접촉도 있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은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나서야지? 정치권이 아닌데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저 젊은 층에서도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이게 운동이 나와서 그게 지지를 이제 받으면서 결국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네, 정치정을 정당으로까지 깨고, 발전을 할 것이다. 정치정을 깨고 이제 이런 일이 저는 이제 턱에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폭은 의리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배신자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의리는 아닐 겁니다. 국민과의 의리는 몰라도 보수에 대한 의리는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